네, 그러면 유니티 6용 쉐이더 베리언트 가이드 웜업 및 스트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한국어로 좀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베리언트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중에 어느 쉐이더 베리언트가 처리되고 있는지 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베리언트와 관계가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업 시의 스파이크, 그리고 빌드 시간, 럼타임 메모리의 절약, 다이나믹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 이라는 소제목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쉐이더 베리언트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할게요. 하나의 쉐이더를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키워드에 의한 분기 처리를 통해서 하나의 쉐이더 안에 복수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를 조합해서 가능한 각각의 구현을 쉐이더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사실 유니티 쉐이더는 다양한 광원에 대응할 수 있게 많은 키워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렉셔널 라이트의 의무, 포인트 라이트의 유무, 라이트 맵의 유무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쉐이더 베리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니티 표준의 URP 표준의 리트 등 많은 쉐이더들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쉐이더 베리언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현한 샘플이 바로 이것인데요. 먼저 키워드를 선언합니다. 프라그마 멀티 컴파일 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쉐이더 피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 피처는 이용 상황을 보고 안 쓰는 것들은 삭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if, 샵 if, 샵 else, 샵 and if 이렇게 매크로로 분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더에서 분기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쉐이더 베리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그것은 쉐이더 베리언트의 숫자는 키워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곱셈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니티 6의 URP 리트 쉐이더에서는 쉐이더 피처를 모두 포함하면 100만 개 이상의 쉐이더 베리언트가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이 쉐이더 베리언트가 너무 많으면 빌드 시간 그리고 메모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확실하게 안 쓰여지는 것 같은 쉐이더 베리언트는 빌드 시부터 제거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제거를 많이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조금 넉넉한 숫자의 쉐이더 베리언트를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쉐이더 베리언트를 가능한 줄이려면 개발자는 API를 통해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자 하는 쉐이더 베리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행 시의 메모리 사용과 빌드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PI를 써서 많이 제거를 다 하면 될까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는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베리언트가 너무 많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 그 첫 번째는 쉐이더 컴파일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빌드할 때 컴파일링 쉐이더 베리언트 이런 다이얼로그 표시가 굉장히 길게 표시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영상 같은 다이얼로그가요. 빌드에 5시간 이상이나 걸렸었습니다. 이는 빌드에 포함되는 쉐이더 베리언트를 하나씩 컴파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빌드 대상인 쉐이더 베리언트가 너무 적으면 이 빌드 시간은 당연히 짧아집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컴파일 결과가 라이브러리 폴더 이하의 캐시로 저장되기 때문에 한번 빌드를 하면 같은 기기에서는 두 번째부터는 시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또 하나 쉐이더 베리언트가 너무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실행 시에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쉐이더가 가지고 있는 쉐이더 베리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하나의 쉐이더 밖에 없는데 0.5GB나 메모리를 씁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쉐이더로 50MB, 100MB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쉐이더만으로 이만큼이나 메모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줄이고 싶으시겠죠? 때문에 빌드에 포함되는 쉐이더 베리언트를 제한해서 쉐이더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빌드 시간 그리고 런타임 메모리 사용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외견상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른쪽 두 가지 그림을 살펴봐 주세요. 위가 에디터 실행 시, 아래가 빌드 시입니다. 금색 공이 반사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쪽 같은 경우에도 외견에 큰 차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묘화에 사용된 돼야 하는 쉐이더 베리언트가 발견되지 않아서 같은 쉐이더의 다른 베리언트로 펄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관이 다르면 우리도 알 수 있겠지만 이 펄백 현상을 우리 다 잡아낼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한 옵션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세팅스에 있는 스트릭트 쉐이더 베리언트 매칭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펄백이 일어났을 때 에러 로그를 내보내고 펄백한 장소에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펄백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단 제품에서는 이것은 핑크색이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비활성화 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쉐이더 베리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란 것은 쉐이더 내의 키워드 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쉐이더 베리언트입니다. 쉐이더 베리언트의 숫자가 많으면 빌드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이번에는 외견상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쉐이더 베리언트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았으니까 다음은 실제로 어떤 쉐이더 베리언트가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중인 쉐이더 베리언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데버거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유니티 6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래픽스 스테이트 콜렉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프레임 디버거입니다. 프레임 디버거는 묘화의 디버깅이 가능한데요. 이때 어느 쉐이더를 어느 키워드로 묘화하고 쉐이더의 프로퍼티는 어찌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면 어떤 쉐이더 베리언트로 묘화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쉐이더 베리언트인 경우에는 묘화를 하기 전에 그 쉐이더 베리언트를 웜업하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프로파일러에는 Create GPU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부하가 계상되게 됩니다. Create GPU 프로그램에는 메타데이터라는 형태로 쉐이더 이름, 패스, 스테이지, 키워드와 같은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보면, 메타데이터의 키워드를 보면 어떤 쉐이더 베리언트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는 한 프레임씩 확실히 클릭을 해서 거기 GPU 프로그램이 있는지 하나씩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번잡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이걸 할 때 괴로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툴을 예전에 만들었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쉐이더 크리에이트 GPU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리스트로 만든 것인데요. 표로 만든 것인데요.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쓰기 편리해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GitHub에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GitHub에서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파일러 이야기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유니티 6에서 익스페리멘털로 도입된 그래픽스 스테이트 콜렉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기능입니다. 런타임 실행 중에 begin trace, end trace로 자동적으로 수집을 해주는 건데요. 이 수집한 결과를 실행 중인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에디터에 송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ave to File API를 호출하면 실행 중인 기기의 파일로서 저장이 됩니다. Send to Editor라고 호출을 하면 접속 중인 유니티 에디터에 송신이 됩니다. 이때 파일의 확장자를 .graphics state라고 해두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자동적으로 SF 파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는 Send to Editor를 사용한 굉장히 심플한 샘플 코드인데요. 이렇게 Begin Trace, End Trace 끝나면 Send to Editor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DirectX 11 그리고 OpenGLES 같은 API에서 웜업 처리는 안 되는데 트레이스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트레이스에서 취득한 그래픽스 스테이트 컬렉션 에셋에서 쉐이더 베리언트를 보려면 그래픽스 스테이트 컬렉션 get variant라는 이 리스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샘플 코드가 오른쪽에 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쉐이더 베리언트의 웜업 처리로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웜업에 의한 스파이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쉐이더 크리에이트 GPU 프로그램이 바로 이 스파이크의 원인입니다.
처음으로 쉐이더 베리언트를 묘할 때 이 create GPU 프로그램 처리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팅 환경이 바뀌거나 이렇게 또는 사용하는 쉐이더 키워드가 바뀌면서요. 의도하지 않은 타이밍에 웜업 처리가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러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이 스파이크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파이크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create GPU 파이프라인 인플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렉트X 11 또는 메탈, 발칸 이런 그래픽스 API에서만 발생하는 스파이크입니다. 다이렉트X 12 메탈 벌칸에서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다른 상황에서 렌더링할 때 다시 웜업 처리를 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다른 경우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버텍스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션 UV1, 노멀 이 3개만 있는 오브젝트도 있고요. 또 UV2가 포함된 4개의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웜업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Create GPU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파이크가 있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이렉스 11이나 오픈GLES에서는 Create GPU 프로그램에 의한 스파이크만 고려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래픽스 API용으로 게임을 제작하신다면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의 사용 방법은 먼저 사전에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 에셋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상에서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 웜업을 호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이 쉐이더 베리언트의 워밍업을 수행해서요. 게임 플레이 중에 의도치 않은 타이밍에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10이나 메탈 그리고 발칸에서는 크리에이트 GPU 파이프 라인풀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점 레이아웃 등도 고려해서요. 사전에 웜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니티 6 이전에는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떤 오브젝터가 어떤 정점 레이아웃으로 그리고 어떤 쉐이더 베리언트로 그려지는지 묘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디터상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봐도 이 프로젝트 설정에 따라서는 빌드 과정에서 정점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기에서 실행을 하고 또 렌더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꾸준히 착실하게 조사해야 하는 정말 엄청난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유니티 6부터는 대단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픽스 스테이트 컬렉션이 있어서요. 이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상황도 기록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 기기에서 디바이스에서 사전에 이 비긴 트레이스, 엔드 트레이스를 해서 정보를 수집해 둡니다. 이 결과를 그래픽스 스테이트 컬렉션 에셋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픽 스테이트 컬렉션 웜업을 호출하면 사전 웜업이 가능해집니다. 대단히 심플해졌습니다.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한 이 웜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다이렉트 X11이라든지 오픈 GLES에서는 이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 에셋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X10이라든지 메탈, 벌칸에서는 그래픽스 스테이트 컬렉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말씀드린 주제는 최적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 빌드 시간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쉐이더 베리언트를 스트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를 빌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트립인데요. 이것을 조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쉐이더 키워드 필터인데요.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쉐이더 베리언트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키워드 단위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렌더 파이프라인 그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다지 사용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URP 개발자나 또는 URP를 커스텀하는 그런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iFree 프로세스 쉐이더즈.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빌드 시에 콜백의 인수로 전달되는 쉐이더 베리언트의 리스트를 편집해서 이 어떤 쉐이더 베리언트는 넣을지 안 넣을지, 빌드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조작합니다. 온 프로세스 쉐더입니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자체에도 구현이 되지만 이 사용자 측에서도 추가 구현을 해서요 쉐이더 베리언트를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쉐이더 키워드 필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RP 코드 같은 것들인데요. 렌더 파이프라인 어셋을 상속한 클래스에서 어트리뷰를 붙여서 변수로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enable future A가 false인 경우에는 future A를 이 키워드를 모두 빌드에서 제외한다라는 식입니다. 이쪽이 메인이긴 합니다. 두 번째 이 iFree 프로세스 쉐이더 원 프로세스 쉐이더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 iFree 프로세스 쉐이더를 상속한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온 프로세스 쉐이더가 빌드 시에 호출되는 콜백에서 인수로 전달된 iList 쉐이더 컴플라이어 데이터, 이 데이터 내용을 변경해서 쉐이더 베리언트를 선별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샘플 코드는 future A 그리고 future B 이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페더 페런트를 제외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달된 리스트에서 필요에 따라서 리스트를 삭제하는 대단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쉐이더 베리언트의 스트립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쉐이더만으로 30MB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싶었었습니다. 이 경우에 쉐이더 베리언트를 스트립한 결과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10MB 이하로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리트 쉐이더라든지 우버 쉐이더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쉐이더에 적용하면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새로운 머신에서 빌드를 하게 될 경우에 몇 시간이나 걸려서 대단히 곤란했던 그런 고객분들도 있었는데요. 스트립을 줄인 덕택에 새로운 머신에서 빌드를 해도 1시간도 안 걸렸다. 네, 그래서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이 쉐이더 베리언트를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세팅부터 해야 됩니다.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에 이 청크 카운트 같은 이 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청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 쉐이더의 바이너리 데이터가 청크라는 단위로 분할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크마다 LZ4로 압축을 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을 어느 정도의 단위로 할 것인지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쉐이더 청크 사이즈입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으면 적을수록 세밀하게 청크로 분할돼서 청크 수가 많아집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 청크가 만들어지는지는 이 쉐이더 베리언트의 수라든지 쉐이더 자체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니티에서는 이 쉐이더를 로드할 때 모든 청크에 대해서 LZ4 압축 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압축된 데이터를 모두 로드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게 되니까요. 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를 그대로 메모리에 업로드해서 로딩을 한다면 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기능이 바로 이 다이나믹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힘들게 로드한 데이터를 매번 폐기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메모리에 캐시로 남겨두고 싶죠. 몇 개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설정이 이 청크 카운트입니다. 액세스가 오래 로드된 청크부터 순서대로 메모리를 폐기합니다. 하지만 이 청크 카운트가 기존과 같이 모든 청크를 노드 시에 로드하도록 합니다. 0인 경우에요. 그런데 이 압축 데이터와 필요한 로드 데이터만 메모리에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이 메모리를 절약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참고로 플랫폼에 따라서는 청크 사이즈라든지 청크 카운트의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빌드 데이터를 텍스트화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웹 익스트랙트 바이너리 to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유니티의 설치 폴더가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해서 어셋, 번들 파일 등을 로드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화된 데이터를 보면 이 압축된 청크의 크기가 compressed length 이렇게 배열로 들어갑니다. 여기 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드된 청크 크기가 decompressed length 이쪽 배열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DirectX 11용 쉐이더를 실제로 텍스트화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듯이 8개로 분할된 청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청크가 대단히 압축률이 높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알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사이즈가 거의 10% 정도까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압축률은 그래픽 API라든지 쉐이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 압축률 자체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 베리언트 로딩이 청크에 따라서 이 청크를 필요에 따라서 로드한다라는 것이 그때마다 부하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 청크가 해제된 부하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쉐이더 다이나믹 로드 GPU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LZ4로 로드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LZ4 로드를 해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크 카운트를 일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하는 만큼의 청크가 로드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오래된 그 로드 청크부터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쉐이더 다이나믹 로드 GPU 프로그램이 긴 경우가 많을 때에는 이 청크 카운트의 값이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경우에는 청크 카운트의 값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 내에서 키워드의 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쉐이더 베리언트입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를 사전에 웜업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스파이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행함으로써 빌드 시간하고 그리고 런타임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용법은 필요한 쉐이더 베리언트를 모두 싹 가려내고 또 필요 충분한 만큼만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쉐이더 베리언트를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는 줄이고 싶죠. 그럴 때 다이나믹 쉐이더 로딩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